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철학TV의 혜인쌤입니다. 반갑고요. 자, 오늘은 2021년 신수풀이 중에서 내년 신축년 소띠의 신수풀이 중에서 2004년생 갑신생 원숭이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2004년생은 2021년 내년이 되면은 18세네요. 고2, 고등학교 2학년이네요. 한창 이제 인생의 갈 길을 준비하는 한창 공부할 나이죠, 그죠?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나이대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원숭이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그냥 흔히 말해서 색깔로 구분하면 5가지 색깔이 있는데, 저 원숭이띠는 푸른 원숭이. 자, 푸른 원숭이, 뭐 검은 원숭이, 흰 원숭이, 뭐 붉은 원숭이, 또 황금 원숭이 이렇게 근해의 하늘의 기운, 청간 기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청간 기운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로 해가지고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가 뭐 띠를 가지고 흔히 우리가 뭐 띠의 특성 내지 동물의 특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적인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그 사람 운명하고는 별 관계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띠로 가지고 그 사람 운명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는 별 의미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가십으로 들으시면 되고요. 정확한 거는 사주팔자 명리학이라는 것은 그날에 자기 태어난 자기의 오행이 있어요. 태어난 생일의 하늘의 기운, 그 오행이 이제 본인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쉽게 말해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하늘의 청간 기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본인이 타고나거든요. 자, 그 기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태어난 띠, 그 다음에 태어난 월, 태어난 일, 시, 여기에 나오고 있는 정보를 읽어내는 게 사주팔자를 푸는 거거든요. 그게 정확한 사주팔자 풀이입니다. 띠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이 가십거리 들으시면 되고요. 엄격히 말하면은 띠라는 것은 조상과 관련된 정보, 소리, 유전자가 들어있는 자리예요. 좀 더 확장을 하게 되면은 전생과 관련된 정보, 어떤 스토리, 유전자가 들어있는 자리죠. 이제. 자, 그 스토리 유전자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죠? 갑으로 태어난 사람한테 다르고, 을로 태어난 사람한테 다 다르죠. 그죠?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원숭이 가십년에 태어나더라도 완전 인생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띠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는 좀, 운명을 말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입니다. 네. 자, 그렇고요. 각설하고, 자, 이제, 이 동영상은 본인들이, 뭐, 고등학생들이 이런 동영상을 뭐, 어디, 뭐, 많이 챙겨보겠습니까? 네. 물론 보시는 학생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거는 극히 드물 것이다. 아마도. 자, 부모님들이 좀 이 동영상을 많이 보시고, 자녀가 원숭이 갑신생이 있다 그러면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이 때는 앞으로의 진로, 적성, 직업 등등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인생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타고난 천부적인 적성, 직업 그쪽을 공부해 가지고 그쪽 직업을 갖게 되면은 이 온 우주가 그 사람을 돕는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가죠. 대부분 시행착오가 이런 직업적인 시행착오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길을 제대로 아시고 그 길을 쭉 가게 되면은 인생이 훨씬 잘 풀려나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제가 지금 뭐 내년 신수풀이를 했는데지만 지금 뭐 고등학생이 뭐 내년 신수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죠. 어떻게 보면은 뭐 공부하는 쪽에 학문 쪽만 초점을 맞추면 되겠죠. 그죠? 뭐.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간목이란다. 태어난 일간별로 해가지고 제가 쭉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 태어난 계절이, 그 사람의 적성 직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 유심히 들으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 나가는 순서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순으로 나갑니다. 제가 자막을 처리해 놨거든요. 갑은 갑, 을은 을, 병은 병. 자기 분야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10분이면 보게 되거든요. 자, 물론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도 돼요. 다 보시면은 그냥 참고사항 보시고 재미있고 또 공부하신 분은 참고가 되고 그래요. 다 보시려면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좀 꽤나 길죠, 그죠? 그러니까 본인 거를 보시려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태어난 오행이 뭔지 아셔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갑인지, 을인지, 병인지, 정인지. 자, 모르시는 분들은 본인의 생년 월일 실을 댓글에다 올려놔시면은 음력, 양력 구분해가지고 생년 월일 실 올려놔시면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드릴게요. 자, 그걸 아시고 이 동영상을 보셔야 되겠네요. 자,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적선. 여러분과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갑신년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갑목부터 한번 볼게요. 갑목으로 태어난 사람. 자, 이 갑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행상 목, 나무를 상징한 상징, 나무를 상징하고 나무에 비유를 하거든요. 자, 이러한 갑목은 또한 큰 나무, 거목, 이쪽에 이제 비유를 하는데, 이 갑목은 속성이 있어요. 갑목은 앞으로 뻗어나가려는 성질, 이 앞장서려는 성량, 진취적인 성량, 또 다른 사람을 계몽하고 선도하고 끌고 가려는 성량, 한마디로 리더십이죠. 내재 어떤 두목, 어떤 한 분야에서 대장이 되려는 성량,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갑목은 어질 인자하고 사람이 착하고 이런 어떤 사람에 대한 기본 애정, 척은지심을 가지고 있죠, 그죠? 네. 자, 이러한 갑목이 자, 갑신년에 태어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갑신년 태어나면은 도성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스토리 유전자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주체성, 주관, 자기 고집, 아집 이쪽이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죠. 이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관, 주체성이 있어야 되죠, 그죠? 예, 그리고 경쟁심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런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가 깔려지는 상태에서 어떤 관운이 주어졌어요. 이 관은 기본적으로 좀 센 관, 무관계통이라 볼 수도 있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군인, 경찰, 검찰 뭐 이런 등등 내지 어떤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는 직업 내지 강한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직업, 그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의료계통에도 되면 의사라든지 등등. 하여튼 이 갑목이 갑신년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그러한 어떤 성향 내지 어떤 직업적인 게 주어졌거든요. 자, 이 스트레스 관을 내가 이제 잘 관리를 하고 내가 잘 수용을 하고 통제를 하면은 내가 이 관을 쥐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관에 억눌려서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사주팔자의 다른 글자하고 조화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관이 스트레스인데 이게 만약에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 이게 스트레스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어릴 때 가정 환경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상 때부터 부모도 내려오면서 가정 환경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극복의 대상이죠, 그죠? 자, 이걸 극복을 잘 하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본인한테 큰 자산이 되거든요. 무슨 자산이 되느냐? 본인이 어떤 불굴의 의지, 투지로 어떤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어떤 그런 큰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가정 환경이 조금 안 좋으신 분이 계신다면은 지금 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다 볼 수 있겠네요.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차게 밀고 나가면은 충분히 저게 나중에 내 자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크게 되는 사람들이 이 갑신년에 갑목으로 태어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그건 공부죠, 지금은. 그죠? 학문. 그러시는데, 물론 태어난 계절별로 특성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걸 잘 들으시고요. 자, 그러한 정보가 주어진 갑목이, 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이란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근본 뿌리, 근원이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 베이스가 튼튼한 거예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는 거예요. 자, 몸과 마음이 튼튼한 그게 내 자산이고 자본이에요. 자, 그게 있으면 무엇이나 할 수 있겠죠. 예. 관이 있으면 권력을 취할 수 있고 따라갈 수도 있고,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따라가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뭐 예체능 쪽에
재능, 끼, 내지 어떤 기술 분야, 그쪽이 좀 잘 나와 있으면 그쪽을 가서 얼마든지 성실을 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근본 베이스가 잘 주어졌어요. 자, 그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금상첨화가 되려고 그러면 공무원, 학문, 라이센스, 학벌, 이쪽에 실력이 갖추어지면 아주 라이센스, 금상첨화죠. 이렇게 되면 내공이 빵빵하니까 무엇이나 할 수 있고 무엇이나 가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공부를 조금만 하셔도 조금만 노력하시면 본인의 인생이 훨씬 근본 기초가 굉장히 튼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갑목은 심지어는 육체적인 어떤 그런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갑목이 봄에 태어나야 되면 근본 베이스가 기초가 튼튼하게 태어났다. 그것을 자본을 해가지고 무엇이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갑목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대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끼, 호기심이 많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나는 뭘 하겠다 하고 날라드는 어떤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심리가 강하거든요. 약간 프리랜서적인 심리도 있는데 여자분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의지하는 심리가 좀 약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이순간에 좀 트러블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내 능력을 펴면서 살아가면서도 남자를 잘 요리해가지고 본인이 주관대로 본인이 주인공대로 살아가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죠? 자, 이 갑목이 여름에 태어나면은 기본적으로 능력자, 대인관계 내지 사회성도 좋고 감정도 풍부하고 이렇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능력, 재능이 좀 더 고급스럽게 수준이 높으려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벌, 학벌, 또 수준이 갖추어지면 굉장히 어떤 전문 자격을 가진 그러니까 실력을 가진 그런 어떤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근데 이 갑목은 연에서 저 관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 능력을 가지고 저 관을 본인이 통제해가지고 본인이 취하려고 달라들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관으로 가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쪽에 재물이 났으면 재물도 가고 그 다음에 뭐 재능 끼라든지 어떤 기술 분야 그쪽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겠네요. 자, 갑목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한번 능력자다. 그 능력을 수준 높게 배가시키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라이센스 학벌을 갖춰라. 그렇게 되면 훨씬 고급적인 능력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은 갑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운 쪽이 인연이 잘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관운이 연결이 잘 되죠. 자, 그런데 이 관이란 놈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관이나 조직에 애속되어 가지고 힘들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기 싫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본인의 남편은 남자운과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인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남편이나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 다가올 것이냐. 자, 이것의 관건은 핵심은 공부에 있습니다. 학문에 있습니다. 자, 이 관을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쓰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죽으라고 하셔야 돼요. 특히 갑목이 가을에 태어나면 공부를 죽으라고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실력, 내공을 갖추게 되면은 이 관을 내가 주인공이 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력인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관에 종속 애속이 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는 자체가 스트레스가 다가오거든요. 자, 여기에 공부에 더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기인을 여러분의 후원자로 많이 모시면 좋아요. 기인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기인은 동서양의 책 속에 많이 있거든요. 그 책 속에 있는 기인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모시게 되면 인생이 훨씬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관건은 공부하고 학교 공부죠,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으시라. 그렇겠네요. 책 속에 기인이 많죠. 자, 다음은 이제 갑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부원, 학부론, 라이센스, 학문은 이쪽이 잘 주어졌어요. 자, 일단은 공부를 한다는 얘기죠. 자, 공부 인연이 주어졌기 때문에 공부를 해가지고 실력, 내공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데 이거는 갑신년에 태어나고
나게 되니까 태어난 조상 쪽에 주어진 관운하고 연결이 잘 되거든. 이 학문하고 이렇게 되면 관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권력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부해가지고 뭐 공무원이 된다든지 등등, 안 그러면 뭐 대기업이라든지 큰 기업의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것도 본인이 공부한 전문 어떤 능력, 어떤 자격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죠? 네, 좋네요.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력인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갑목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무원, 학문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인덕운도 있다고 볼 수 있고, 그죠?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음이 그러면은 이제 갑목이 내년 신축년을 한번 볼까요? 뭐 18세 고등학생이니까 지금은 공부하는 나이니까 뭐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 그죠? 자,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어떤 갑목이 신축년 내 어떤 명예운, 그러니까 어떤 이름이 날리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부하는 쪽도 기본적으로 학문과 관련돼서도 기본적으로 괜찮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은 놀이 쪽에, 재미 쪽에, 노는 쪽에 잠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에 약간은 지장이 있지만은 그래도 뭐 저기 기인의 형태로 와가지고 별 문제 없이 관운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명예운이, 이름 운이 좋기 때문에 본인이 시험 보게 되면 아마 성적이 아마 잘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 관운과 플러스 돼가지고 공부운이 같이 연결되면 가장 좋으니까 내년에는 또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명예가, 여러분들 고등학생, 학생의 명예는 뭐예요? 공부 성적이죠. 성적이 쑥쑥 올라갈 것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내년에 갑목은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인의 어떤 명예운, 이름, 어떤 명성운이 들어온 해니까죠. 자, 육신적으로는 애로사항이 뭐가 있나 보자. 별로 없고, 그죠? 그 다음에는 네, 상과, 할머니의 건강 정도 조금 염려스럽고, 그죠? 그 외에는 별게 없습니다. 네, 내년에 갑목도 한 해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을목도 이제 자연 상태에서 나무를 상징하고 비유하는데요. 자, 을목은 작은 나무 내지 다소 연약한 나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작물 내지 화초, 넝쿨, 식물 같은 이런 쪽의 나무를 상징합니다. 갑목이 큰 나무, 금목을 상징한다면 을목은 작은 나무, 연약한 나무를 상징하는데, 하지만 이 을목은 그 연약한 그 모습에 비해서 굉장히 끈질기고 끈기 있고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디 가서나 잘 적응을 하고 한마디로 건면하고 성실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목은 굉장히 장점이 있죠. 그죠? 아주 적응력이 좋고 생명력이 강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얕보면 절대 안 됩니다. 약하다고. 을목은 단단한 밧줄이기도 하죠. 꽁꽁 묶어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강점은 굉장히 건면하고 부진하고 성실하다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현실주의라 보시면 됩니다. 갑목이 굉장히 명분을 중요시 여긴다면 을목은 현실, 실리를 중요시 여긴다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꾼, 일을 잘하시는 분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런 을목도 역시 목의 속성인 어질고 인자한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 책임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러한 을목이 갑신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갑신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쟁심, 승부욕, 성패욕 이쪽이 강합니다. 자기의 주체성, 주관도 강하고, 그죠? 자, 그것을 가지고 또한 어떤 관운이 잘 주어졌거든요. 그것도 올바른 관, 옛날 같으면 벼슬 하는 관이죠. 그죠? 문관, 요즘 말하는 공무원 같은 그런 어떤 관인데, 그 관이 기인의 형태로 주어졌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관은 본인이 끝까지 가지고 가면 좋겠죠. 그죠? 아마 어릴 때 환경도 이 관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물론 조상 쪽에서 한번 크게 흥했다가 집안이 기운을 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을에 태어나신 분 좀 그런 게 있는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 극복의 대상이죠. 그죠? 본인이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네, 그렇네요. 자, 이렇게 어떤 어떤 경쟁심, 승부욕, 성패욕, 주관과 어떤 관에 대한 어떤 권력 내지 어떤 운은 본인이 저걸 깨지 말고 가지고 가면 좋겠죠. 그죠? 저게 기인의 형태로 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인의 관을 나중에 가지고 가면 좋겠죠. 그죠? 기인관은 결국 요즘 말하는 공무원 계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특징이 주어지는데, 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스토리에 유전자거든요. 자, 이러한 을목이 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자, 을목이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본인의根본, 뿌리, 근원이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태어났다. 몸과 마음이 내 재산이다. 내가 내 몸과 마음이 근원이 튼튼하니까 내공이 빵빵하죠. 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나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연에서 조상 쪽에 주어진 저 관을 내가 취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다른 쪽에 재물이나 나와 있으면 돈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재능이나 끼, 내지 어떤 기술 쪽이 잘 나와 있으면 그쪽을 갈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뿌리가 튼튼하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튼튼하다는 것은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다는 그게 자산이죠. 그걸 가지고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육체적인 쪽도 일을 하는 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충분히 조상 쪽에 주어진 관을 본인이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공부원 학문이 조금만 더 배가 돼버리면, 가미되면 굉장히 내공이 엄청 빵빵하게 되겠죠.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을목도 봄에 태어나시면 공부를 조금만 하셔도 훨씬 여러분의 수준이, 인생 수준이 많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다음은 을목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능력자, 재능기, 한마디로 말해서 본인이 호기심이 많고 내가 좋아하는 쪽에 나는 내 능력을 펴면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그로 인해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나는 내 능력대로 살 것이야. 그래서 나는 남편이나 남자한테 의지하는 심리가, 의지력이 약하거든요. 그것을 인해서 때로는 남녀관계 갈등이 될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의 능력을 펴면서 살아가는 능력자이면서 남자를 잘 요리해가지고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 요리해가지고 그래 살아가면은 굉장히 금상첨화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간목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아마도 기본 틀을, 관을 잘못하면 깰 수도 있는데 안 깨고 자, 소중히 잘 다루어 가지고 저 관도 본인이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권력, 그지? 저기 관이면서 남편이거든요. 따지 보면은. 기본적으로 간목이 여름에 태어나야 되면 감정도 풍부하고 사회성 내지 대인관계 이런 쪽도 상당히 좋다고 볼 수 되겠죠. 그죠? 자, 이러한 을목이 또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야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졌거든요. 자, 그쪽으로 인연이 되어지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이 관이란 놈은 내가 관의 어떤 권력을 내가 쥐고 칼자루를 쥐고 내가 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 이 관이나 어떤 이 조직에 애속되어가지고 종속되어가지고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기 싫은 직장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죠? 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편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 이 남편이 나한테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냐, 이게 문제고 이게 관건입니다. 네, 여기에 핵심 관건을 풀어주는 것은 오직 공부, 라이센스, 학벌, 실력에 달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관을, 이 스트레스를 내가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적분이 어떻게 보면은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내가 실력이 있으면 이 내 편을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공부를 죽으라고 하셔야 됩니다. 을목이 가을에 태어나면 공부를 죽으라고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관을, 스트레스를, 권력을, 남편을 내 쪽으로,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거기에서 첨가해가지고 기인을 여러분들의 후원자로 모시면 가장 좋아요. 기인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자, 기인은 책 속에 많이 있죠. 동서양의 책 속에 훌륭한 기인들이 많습니다. 그 기인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받들어 모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자, 기인은 책 속에 많으니까, 자, 관건은 공부, 학교 공부하고 그 다음에 평생도록 책을 많이 보시라. 예, 그렇겠네요. 그러면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 다음은 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원, 학문은, 라이센스, 학벌은 이쪽이 주어졌어. 일단은 공부원이 주어졌죠. 자, 이렇게 공부원이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실력, 내공이 갖춰졌다는 얘기죠. 자, 전문 자격 내지. 자,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 자, 이렇게 되면은 조상 쪽에서 주어진 관하고 잘 연결이 되어 잘 매치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관으로 성공하고 출세할
취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여자분은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물론 본인 관도 좋고, 그지? 자, 핵심은, 을목이 겨울에 태어나면 공부운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만 하셔도 그 성과가 팍팍 나타나죠. 그죠? 예. 그래서 을목도 겨울에 태어난 분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관으로 출시하실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 물론 다른 쪽에 뭐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얼마나 따라갈 수도 있고, 또한 내 청이나 재능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또 다른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조상과 관련된 정보를 보게 되면은 태어난 달하고 매치시켜 보면은 그쪽이 제일 잘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상 을목의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음은 을목이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은 어떻게 되느냐? 내년 신축년은 보면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많이 다가오는 해네요. 압박이 많이 다가오는 해입니다. 자, 학생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뭐가 공부 스트레스죠. 자,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내가 놀아가지고 그것을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자, 수용을 해야 되는데, 자, 수용하는 방법은 오직 공부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을 갈고 닦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가 나를 괴롭히더라는 이 스트레스가 내 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군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수준이 높아지고 내가 내공이 높아지면은 이 적군이 내 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을목은 다른 거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힘들게 다가올 것이다. 그 스트레스를 일단은 잊어버리고 오직 공부에만 매진하시면은 스트레스도 사라지고 성적도 올라가 있죠. 그죠? 네, 그렇네요. 그 다음 육친적으로 조심해야 돼서 내년에 부친의 건강이 조금은 건강 내지 운이 조금 막히는 해네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할머니의 건강 그쪽 좀 막히시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네요. 자, 내년에 을목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병화로 태어나신 분. 병화는 우리가 오행상으로 불, 화를 뜻하거든요. 자, 자연 상태에서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상징을 합니다. 상징과 비유하는데요. 태양은 우리에게 광명과 따뜻한 기온을, 온도를 제공하죠. 그죠? 그러니까 만사 만물을 생육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은 심지어는 무생물에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태양은 굉장히 쓸모있고 유용하다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태양으로 태어나신 분은, 병화로 태어나신 사람이 쓸모있고 유용하고 어디 가나 환영을 받습니다. 특히 겨울이나 봄, 가을도 마찬가지야. 여름생 빼고는 대체로 그렇다고 보십니다. 여름생은 여름에 태어나시면 조금 달라요. 오는 또 띠마다 좀 다른데, 자, 일단은 그러한 병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병화는 또한 기본적으로 밝고 상냥하고 예의 바르고 애질 바른 이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진 병화가 갑신년에 태어났어요. 자, 갑신년에 태어나면 어떤 정보가 주어질까요? 자, 기본적으로 공부운, 학문운이 우선 주어졌는데요. 자,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게 아니고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서 학문적으로 내공이 깊어지는 건데요. 특히 본인이 좋아한다든지 어떤 본인의 감정에 맞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문직 공부가 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외에 또 어떤 조상 쪽에서 재물이 좀 크게 주어졌거든요. 자, 저 재물, 현실적인 문제 이런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공부운과 현실적인 운이 동시에 주어져 가지고 때로는 태어난 계절에 따라서 저 공부가 좀 방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가정 환경이 조금 힘들어서 공부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극복의 대상이거든요. 이거를 잘 극복을 하게 되면은 조상 쪽에서 주어졌던 저 큰 재물을 본인이 취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병화가 갑신년에 태어나게 되면 스케일이 크죠, 그죠? 자, 이 스케일이 큰 만큼 어릴 때 가정적으로 좀 힘들 수는 있어요. 네,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특히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또 그런 게 또 더 있거든요.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그죠? 자, 그러신 분들은 그것을 극복하시게 되면 그게 나중에 본인의 큰 재산이 되거든요. 지금 고이니까 아직은 그런 가정 환경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야, 그러신 분들은 실망하시지 말고 불굴의 의지로 밀고 나가세요. 네, 오직 그거는 공부 학문뿐입니다, 사실은.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진 병화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 한번 볼까요? 태어난 계절은 그 사람의 적성, 직업, 앞으로 어떤 진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병화가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학문, 라이센스, 학벌운이 기본적으로 주어졌어요. 자, 일단 공무원이 주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좋죠, 그죠? 예. 병화가 갑신년에 태어나면 불의 기운이 좀 약한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부, 라이센스, 학벌운이 주어지가지고 기본적으로 본인 내공이 높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지죠, 그죠? 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나 할 수 있겠죠, 이제. 자, 그렇게 되면은 조상 쪽에 주어진 저 큰 재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관으로 내가 가서 권력을 취할 수도 있고, 또 내지 뭐 예체능 쪽의 기술, 재능 내지 어떤 이쪽이 잘 나와 있으면 또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으로 성공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일단은 공부에 주어져가지고 기본인 내공이 갖춰있다는 건 상당히 좋죠, 그죠? 한마디 이론이 갖춰있죠, 그죠? 이론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가지고 이제 어디나 무엇이나 할 수 있겠죠, 그죠?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병화가 다음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근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는 거예요. 자, 몸과 마음이 내 재산이고 내 자산인 거예요. 자, 그것을 가지고 내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또 무엇이나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저렇게 조상 쪽에 주어진 저 공부원과 같이 어우러지면 공부까지 학문까지 첨가되면 배가 되면 실력을 갖추게 되겠죠, 그죠? 실력을 갖추고 기초도 튼튼한 그런 어떤 내공이 빵빵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저 조상 쪽에 주어진 저 큰 재물 저거를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쪽에 또 관이 나와 있으면 권력을 추구할 수도 있고, 또 예체능 쪽에 재능 내지 어떤 기술 일쪽이 또 잘 나와 있으면 그쪽을 가서 취할 수도 있겠죠. 자,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보통 병화가 너무 불이 강해서 좀 문제가 되는데, 이 갑신년에 태어난 병화는 여름에 태어난 병화는 크게 문제될 게 없네요. 예, 병화 불이 그렇게 폭발할 지경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태어난 띠, 그러니까 조상 쪽에 기운이 이 불의 기운을 어떤 조절을 해주거든요.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다음은 거기다가 이제 병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 자,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8, 9, 10월 달인데 병화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과 물질에 대한 감각, 정보 이런 쪽이 잘 주어졌죠, 그죠?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그죠? 이론보다는 현실에 대한 통박이 빠르고 판단력도 빠르고 일도 잘하고 결단력도 있고 이런 식이에요. 아, 그런데 이 재물인데 이게 재물이 좀 강하게 주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조상 쪽에서도 재물이 주어지는데 또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이 너무 강하게 주어졌어요. 이 재물이란 놈은 내가 관리 통제하고 내가 취하면 좋은데 내가 힘이 없으면 이 재물에 내가 끌려가게 돼요. 자,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될 수도 있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내가 내 일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속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병화가 병신년에 태어난 병화는 본인 일을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인 자영업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니 가장 좋게 보여요, 사실은. 그러니까 직장생활도 어떤 경제나 경영, 금융, 회계 이런 쪽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쪽 계통의 직장생활 하시면 아주 유능한 직장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병화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부를 또 잘 안 하려고 달라들거든요. 왜냐? 본인은 현실적으로 통발이 빠르다 보니까 이론 같은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그래도 공부를 쭉 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게 되면은 이 재물을 굉장히 고급적으로 수준 높게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재물을 다룰 수가 있거든요.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하기 싫어도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매달리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저 재물의 어떤 수준이 훨씬 높은 재물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금융계통이라든지 숫자와 수리를 다룬 쪽이라든지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람을 관리 통제하는 이런 쪽에 직장인을 하게 되면 아주 유능한 직장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병화가 이제 가을에,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관운, 직장, 직업, 명예, 어떤 권력은 이쪽이 잘 주어졌거든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관운이 좋는데, 문제는 이 관이라는 놈이 내가 칼자를 쥐고 내가 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 관이나 조직에 내가 애속, 종속되어가지고 말단으로 힘들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하기 싫은 직장생활을 살아가느냐, 관건이죠, 그죠? 또한 여자분은 이 관이라는 게, 무슨냐면은 내 남편하고 직결되어 있어. 그게 쉽게 말해서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남자 자체가 스트레스 다가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죠. 이 관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 라이센스, 학벌밖에 없습니다. 실력. 예. 이게서 잘 갖추어지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관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갈 수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죠. 본인의 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오직 이 병화가 겨울에 태어난 병화는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자격, 학벌 그쪽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쪽이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자, 특히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면 상당히 쓸모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어디 가도 환영받는 사람이 되죠. 그 말은 일복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일복이 너무 많으면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희생봉사도 좋지만은 너무 남을 위해서 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 밥그릇을 챙기시고 내 몸과 마음이 있은 후에 남을 위해서 일하세요. 특히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그래서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면 오직 공부에 매달려라. 그러면은 굉장히 본인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그렇겠네요. 또한 마찬가지 기인을 여러분의 후원자를 많이 모시면 좋은데, 자, 기인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기인은 동서양의 책 속에 많이 있거든요. 그 책 속에 나오는 기인을 여러분의 한 분이라도 제대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업그레이드 됩니다. 관건은 학교 공부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책을 많이 보시라.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엄청난 수준 높게 올라갈 것입니다. 네, 그렇네요. 자, 다음은 병화가, 이제 병화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병화가 내년을 한번 볼까요? 자, 내년 병화는 신축년인데, 자, 신축년이 되면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공부에 매달리게 되는데, 내년은 약간은 외부로 마음이 들뜨는 상황이네요. 기본적으로 어떤 노는 쪽, 이런 쪽, 즐기는 쪽, 이런 쪽 내지 그런 쪽으로 마음이 좀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초점이 공부 쪽에 가지 않고 약간 바깥으로 흘러나가거든요. 자, 이게 예체능 쪽은 그런 관계가 없는데 그냥 순수한 공부를 하는 학생 입장에 봐서는 좀 불리한 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하시면, 약간 들뜨는 운이거든요. 약간 바람이 드는 운인데, 특히 이성적인 쪽에, 특히 남자는 그 이성으로 인해서 공부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해거든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성운이 들어오네 보니까. 예, 내년에는 병화는 공부,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더더욱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보니까. 네. 그 외에 이제 병화가 내년에 육친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네, 부친의 건강까지, 부친의 운이 조금은 막히네요. 어떻게 또 할머니의 건강 그쪽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형제간의 중에서도 건강 내지 어디 조금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네, 육친의 주의사항은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병화도 내년 한 해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정화로 태어나신 분. 자, 정화는 우리가 정화도 오행상으로 불, 화를 상징합니다. 병화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상징한다면 정화는 밤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을 상징합니다. 상징화 비유하는데, 그래서 아름답고 때로는 신비롭고 때로는 매혹적이죠. 그죠? 그러한 일면이 있는 반면에 또 정화는 인간이 만든 문명의 불, 그러니까 우리 전기불이라든지 우리가 실제로 생활에 쓰는 불, 그런 불이기도 하고요. 또한 저 정화는 지혜의 불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인간의 어떤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지혜의 불. 그래서 지적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정화로 태어나면 상당히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어떤 이런 일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성적인 매력이거든요. 이건 이성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남성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한 정화가 또한 밝고 상냥하고 굉장히 애절발고 예의바른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속성을 가진 정화가 이제 갑신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떠한 정보가 좋았을까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를 보면은, 네, 기본적으로 공부는 학문이 주어졌네요. 쉽게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똑똑한 건 아니고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똑똑해지면서 내면적으로 실력이 쌓아가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똑똑해지는 어떤 그런 일면이 있고, 또한 그와 아울러서 재물운이 잘 주어졌거든요. 저 재물은 굉장히 정확한 재물이에요. 자, 이것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본인의 성격이 이런 쪽도 굉장히 치밀하고 세밀하고 정밀하다 볼 수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정화가 갑신년에 태어나면 다 올바른 사람이라 볼 수 있네요. 아주 딱 바른 사람, 굉장히 정확한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금융이나 돈을 다루는 쪽에 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물론 그거는 진로적성은 태어난 달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조상적으로 관련돼서 보면 재물복도 있고 공부복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저것을 본인이 끝까지 잘 가져가면 좋겠네요. 자, 이러한 정화가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자, 봄에 태어나 2, 3, 4월 달인데 양력으로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 학부로 라이센스 운 이런 쪽이 잘 주어졌어요. 일단 공부운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본인한테 굉장히 좋죠, 그죠? 일단은 내공이 쌓이겠죠. 실력이 갖추어지겠죠, 그죠? 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전문 자격이나 어떤 실력을 가지고 조상 쪽에서 주어진 저 재물을 본인이 감당하고 취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에 관이 잘 나와서 권력을 취할 수도 있고, 또 애체능 쪽에 재능 내지 어떤 전문 기술이 쪽이 나와 있으면 그쪽을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죠. 예. 내가 전문적인 이론적인 어떤 지식도 갖추고 어떤 또 전문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이렇게 되면 컴퓨터로 말하면 아주 유능한 컴퓨터, 입력 기능도 좋고 출력 기능도 좋은 어떤 그런 컴퓨터라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정화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공부원에 주셨다. 그래서 공부에 매달리시라. 그런 그걸 가지고 나중에 무엇이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은 정화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불의 계절에 태어나가지고 본인의 근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거든요.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몸과 마음이 내 재산이고 그것이 내 자산인 거예요. 자, 그것을 가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조상 쪽에서 주어졌던 저 공부는 학문이 이제 배가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죠, 그죠? 그렇게 되면 본인 내공이 빵빵해집니다. 아주 실력도 갖춘 기초도가 튼튼한 그런 사람이 되겠죠.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용처, 그러니까 조상 쪽에서 주어진 저 재물을 본인이 취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다른 쪽에 관이 달와 있으면 권력을 취할 수도 있고, 또 예체능이나 끼 내지 전문 기술이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정화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한 상태에서 조상 쪽에서 주어진 저 학문이 배가 되면은 아주 내공이 잘 갖춰진 사람이 되겠죠. 자, 좋네요. 보통 정화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좀 문제가 있는 수도 있는데, 자, 이 갑신년에 태어난 사람은 저 조상 쪽에 있는 저 신금이라는 존재가 자, 이 불을 잘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정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감각이 잘 주어졌죠.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이름보다는 현실, 통발이 빠르고, 또 부지런하고, 일꾼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계질, 사업가적인 마인드와, 재능을 다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하지만 이 정화가 재물운이 너무 강하거든요. 태어난 해에서도 재물운이 주어지는데 또 재물운이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재물이 너무 왕합니다. 자, 재물 물질이라는 놈은 내가 관리 통제 취하지 못하면은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수가 있어요. 자,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될 수도 있고, 남 좋은 일만 시킬 수도 있고, 내가 내일 하게 되면 속성속패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갑신년에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가능하면 내일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직장생활 하시면 아주 유능한 직장인이 되거든요. 특히 경제나 경영, 회계 뭐 이런 쪽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아요. 금융계통이라든지 숫자와 수리를 다룬 쪽이라든지 조직이나 사람을 관리하는 쪽이라든지, 자, 이쪽에 직장생활 하시면 굉장히 직장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근데 이 정화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정화가 가을에 태어나면 공부를 싫어해요.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 현실적인 통발이 빠르기 때문에. 하지만 공부를 죽으라고 하셔야 돼요.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자격이 갖추어지면은 이 재물을 훨씬 고급적으로 본인이 쓸 수가 있어요. 이 재물이 고급화되죠. 그죠? 그러니까 고급
고급 수준이 높은 재물을 본인이 취급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싫어도 죽으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부에 능률이 좀 안 오를 수도 있거든요. 관계 없습니다. 일단은 하시게 되면은 전문 자격 같은 걸 따시면 좋겠죠, 그죠? 또한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로 많이 모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기인은 훌륭한 책 속에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는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잘못하면 사기꾼만 많이 꼬여들 수 있거든요. 자, 이 책 속에 훌륭한 기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인을 여러분의 후원자로 한 분만이라도 제대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죽으라고 공부하시라, 학교 공부하시고 평생 책을 많이 보시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저 큰 재물을 아주 고급스럽게 잘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다음은 정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달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은 쪽이 그쪽 인이 잘 되어줬거든요. 자, 이 권력이라는 놈은 내가 주인공이 돼서 관의 권력을 내가 칼자를 쥐고 쓰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관의 어떤 조직에 애속 종속되어 가지고 힘들게 말단으로 힘들게 하기 싫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편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은 이 남편이라는 존재가,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나한테 스스로서 다가올 것이냐, 이게 관건이죠. 자, 이 관건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공부뿐입니다.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전문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높아지면은 이 관 스트레스가 내 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본래 이 관이라는 게 나한테 스트레스가 다가오지만은 이 적군이 돼, 본래 적군인데 이걸 내 편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내공이 높아지면은 이놈이 내 편이 돼요. 나를 도와주거든요. 나를 괴롭히려 왔다가는 나를 도와주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정화가 겨울에 태어나면 아주 일복이 많거든요. 일복도 많고 남 위해 희생봉사도 많이 하는데 절대로 남 위해서 희생봉사 너무 하시지 마시네요. 내 밥그릇을 챙기고 내 몸과 마음이 있은 후에, 심지어는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후에 희생봉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화는 죽으라고 공부하시고, 또한 기인을 후원자로 많이 모시면 좋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기인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존재만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것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오로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기인은 동서양의 책 속에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기인들을 여러분들이 후원자로 한 분이라도 제대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관건은 학교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 평생 책을 많이 보시면서 책 속의 기인을 여러분의 후원자로 많이 모시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자, 정화의 어떤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정화 내년은 오늘 한번 볼까요? 내년은 신축이 되는데 본인이 정화 내년에는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관심 있는 쪽이 한쪽에 깊이 빠져드는 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달라드는데 이 학생이기 때문에 주로 예체능 쪽에 공부를 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그쪽에 어떤 내공이 높아지는데 순수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불리해요. 왜냐하면 약간은 먹고 놀고 즐기는 쪽에 약간 어떤 초점이, 마음이 다른 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너무 어떤 취미생활이라든지 또 뭐 이성이라든지 이성 친구라든지 내지에 어떤 본인이 놀고 즐기는 쪽으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부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운이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조심해야 될 상이 있나요? 이제 뭐 재물을 물질에도 그런 뭐 학생이나 별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의 건강, 그쪽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본인의 건강, 내년에 정화는 본인의 건강이 조금 침체되고 힘들어하는 해이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쪽으로 빠져가지고 그쪽에 에너지를 너무 소비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공부 쪽으로만 가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정화도 내년에 한 해는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무토로 태어나신 분. 자, 무토는 흙입니다.
흑중에서 태산, 큰 산을 상징하거든요. 자, 무토는 저게 기본적으로 중후하고, 인자하고 속이 깊고, 또 신뢰와 신용, 뭐 이런 거를 중요시한다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속이 깊은까지는 좋은데, 신중함까지는 좋은데, 너무 감정 표현을 하는 남녀 간의 이런 쪽, 인간 간의 소통 쪽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쪽은 조금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죠. 그죠? 예, 중후하고 믿음직한 거는 굉장히 좋은 자산이고 가치죠. 그죠? 자, 이러한 무토 속성을 가진 무토가 갑신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정보가 좀 있을까요? 도성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제가 우선에 굉장히 내면적인 재능, 똑똑함이 주어졌어요. 이거는 타고날 때부터 똑똑한 겁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학문이나 지식적으로 똑똑한 게 아니고 내면적으로 똑똑한데, 이거는 본인이 좋아하는 쪽에 한 곳에 깊이 빠져들어서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전문가가 되는 그런 어떤 전문직 계통이 나중에 학문하고 같이 어우러지게 되면 전문적 계통으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능이 주어졌거든요. 이거는 우리 내면적 재능이라고 그래요. 타고난 재능 중에서 내면적 재능, 본래부터 타고난 한쪽에 연구하고 깊이 빠져드는 재능. 그리고 또 식복이 또 주어졌거든요. 먹을 복. 먹을 복은 상당히 좋은 복이죠. 그죠? 자, 먹을 복 중에 복은 뭐니 해도 먹을 복이 최고입니다. 물론 재물복도 좋지만은요. 자, 이 먹을 복이 있다는 자체는 뭐예요? 좋은 걸 많이 먹는다는 얘기죠. 예. 자, 좋은 걸 많이 먹으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우리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먹을 복이 없으면 재물을 쌓아두고는 돈을 쓰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 그게 부자라도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죠? 자, 이 무토는 갑신년에 태어나면 일단 먹을 복이 있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관도, 약간은 스케일이 크죠. 자, 무토가 갑신년 에 태어나면 저 관은 좀 스케일이 큰 관이에요. 무관계통, 군인, 경찰, 검찰 같은 이런 내지 좀 압박이 심한 쪽 관, 약간 기질이 있는 관, 뭐 의료계통도 되고 다 됩니다. 자, 저 관을 본인이 취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능력을 잘 발휘해가지고 저 관을 취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그런 관운과 어떤 재능이 주어졌어요 보니까. 자, 이 무토가 이제 또 태어난 계절별 특성이 있거든요. 태어난 계절은 그 사람의 적성, 직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자, 이 간목이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무토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2, 3, 4월 달인데, 관운, 직장, 직업, 권력, 명예와 관련된 이쪽이 잘 주어졌거든요. 그쪽 인연이 잘 주어졌어요. 자, 관과 권력이 인연이 좋은 거는 좋은데, 문제는 이 관이라는 놈은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내가 갈자를 쥐고 관의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관의 권력을 내가 쓸 것이냐, 안 그러면 그 관이나 조직에 내가 애속종속 되어져 가지고 힘들게 말단으로 하기 싫은 직장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이 관건이죠. 그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란 게 내 남자분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내가 관의 남편의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자,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공부입니다.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내지 내공이 높아지면은 이 관인의 주인공이 되어 내가 관을 쓰게 될 것이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게 돼요. 자, 그렇지 않고 이 조건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은 내가 관의 종속 예속이 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라는 존재가 항상 나한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관이란 놈은 기본적으로 나한테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입니다, 본래. 근데 이거를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적군으로 왔는데 이 적군을 내 편으로 유일하게 만드는 방법은 내가 실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실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라이센스 자격 학벌, 내가 내공이 있으면 이놈이 변질을 해요. 이 상대가 만만찮네. 내가 괴롭히러 왔다거나 이 사람 인물이네 하면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적군이 아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유일한 게 바꿀 수 있는 게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라 모신 거예요. 자, 여러분 주위에는 기인이 많이 없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주로 여러분 주위에는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존재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것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기인을 후원자라 모시는 거예요. 자, 기인은 여러분 주위분보다는 여러분 책 속에, 동서양의 책 속에 기인이 많거든요. 그 기인을 한 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평생 죽으라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평생 책을 많이 보시라. 그 속에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로 많이 모시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한층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 다음은 무토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공부운, 라이센스, 학부는 학문이 주어졌거든요. 일단 공부운이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기본 조건, 자격, 내지 어떤 실력은 갖춰지게 되겠죠.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무엇이나 해야 되겠죠. 자, 그것을 가지고 본래 조상 쪽에서 주어진 저 전문적인 재능, 저거하고 잘 결부가 되면은 아주 전문가로서 어떤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겠죠. 그죠? 본래 조상 쪽에서 주어진 내면적 재능이 있는데다가 후천적으로 또 월에서 주어지는 또 어떤 공부는 학문은 이론적인 그지 이런 또 갖추어지니까 금상첨화죠. 이렇게 되면 컴퓨터로 따지면은 입력 기능도 좋고 출력 기능도 좋은 아주 성능이 좋은 컴퓨터가 될 가능성이 많죠. 아주 능력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무토가 여름에 태어나면 공부를 조금만 뒷받침하면은 전문적으로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무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제주꾼. 호기심이 많고 본인이 좋아하는 쪽에 한 곳에 빠져들어가면서 나는 내 능력을 펴면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의지력이 약합니다. 그것을 인해서 남녀 관계에서는 약간 갈등 관계가 있죠. 쉽게 말해서 본인이 잘났죠. 그래서 웬만한 남자는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차지도 않습니다. 야, 근데 이 무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 쪽에서 저 내면적인 재능, 끼가 주어지는데 이거하고 같이 이제 가중됐거든요. 자, 중첩이 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다재다능합니다. 재능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 다재다능하고, 대인관계라든지 사회상 이런 것도 굉장히 폭넓고 다양하고, 때로는 마당발 내지, 때로는 이렇게, 되는데 너무 이렇게 되면은 약간 이 재능이 수준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뭐 재능, 재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대인관계라든지 사회성 이런 것도 약간은 마당발이 돼가지고 오지랖이 너무 넓어가지고 때로는 선방지축할 수도 있어요. 약간은 실속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 재능을 좀 절제할 필요가 있고 이 대인관계라든지 이 사회성을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수준을 높이는 데는 유일하게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갖추게 되면은 이 재능이 훨씬 고급 수준이 되죠. 그리고 고급적인 어떤 대인관계, 고급적인 사회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토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너무 자기 자신의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뽐내지 않는 게 좋아요. 약간은 절제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러면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가지고 본인의 또 수준을 좀 높이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금상첨화입니다. 자, 하지만 이 갑무토가 아무래도 이제 프리랜서적인 성격이 좀 강하거든요. 그 직장생활 좀 어렵게 보이는데, 물론 다른 쪽에 관이 잘 나오고 있으면 관 직장생활 하긴 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프리랜서적인 성향을 타고났네요. 자, 다음은 무토가 이제 겨울에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감각이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 재능도 주어졌다는 얘기죠. 돈에 대한 감각이 빠른 거 현실주의자죠. 그러니까 일도 잘하는 일꾼이기도 하고 판단력도 빠르고 결단력도 있고 자 이랬는데 자 문제는 연에서 주어진 저 재능하고 끼하고 잘 맞물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약간 마이다스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주도 있고 재능도 있고 돈도 재능도 재물도 강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재물을 내가 관리하고 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야, 재물이란 놈은 내가 힘이 없으면 오히려 재물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잘못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키게 되고 또 내 일을 하게 되면은 속패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물이 강한 사주는 내 힘을, 내공을 길러야 되는데 이 무토가 겨울에 태어난 데다가 갑신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본인의 뿌리가 힘이 약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재물에 내가 휘둘릴 수가 있어요. 야, 이렇게 되면 가능하면은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돈에 대한 감각이 빨라도 본인 일,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는 거는 조금은 힘들어요. 그냥 직장생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은 잘못하면은 물론 운에서 도와주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죠? 자, 직장생활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유능한 직장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아주 재능꾼이죠, 그죠? 일을 잘하는 특히 경제나 경영학 쪽 같은 내지 아니면 기술 계통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쪽 계통의 금융 분야라
분야라든지 어떤 전문직 계통에 종사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러면 아주 유능한 어떤 직장인이 될 가능성이 많네요, 보니까. 여자분 같은 경우도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돈 벌여가지고 남편 도와주고 나면은 그게 거꾸로 대가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무토는, 겨울에 태어난 무토는 안 그래도 일복도 많고 남을 위해 희생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 너무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 하시지 말고 본인 밥그릇 챙기셔야 되고, 또한 기본적으로 공부를 추구하고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재물을, 이 능력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수준 높게 쓸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 재물이나 이 능력이 수준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죽으라고 공부를 하시라. 그래가지고 어떤 전문 자격 라이센스를 갖추시라. 또한 어떤 기인을 후원자로 여러분이 많이 모시라. 여러분 주위에는 기인이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사기꾼이 좀 많이 꼬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내공을 높이셔야 되고, 여러분이 기인을 후원자로 많이 모시는 게 좋은데, 자, 기인은 동서양의 책 속에 많이 있죠, 그죠? 그 기인을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 제대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학생 시절 때는 죽으라고 공부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실력을 갖추시고, 또 평생 살아가면서 책을 많이 보시라. 책 속의 기인을 여러분의 후원자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저 재물을 고급화시킬 수 있고, 저 능력을 굉장히 수준 높게 써먹을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이상 무토의 어떤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음은 무토가 내년, 오늘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내년에 신축년이 되면, 자, 공부할 나이인데 불구하고 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이 초점이 바깥으로 나가네요. 마음이 바깥으로, 약간 즐기는 쪽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노는 쪽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네요. 물론 예체능 쪽을 준비하시는 분은 별로 관계가 없는데, 순수하게 그냥,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는 약간은 노는 쪽, 즐기는 쪽으로 마음이 좀 돌아서는 쪽이거든요. 이 공부하고는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특히 무토는 좀 그런 게 있네요. 다음은 육신적으로 주의할 사항은 내년에 모친의 건강이 조금은 좀 챙기셔야 돼요. 모친의 운이 조금은 지체되는 해고, 부치는 아니죠, 그죠? 예, 그렇네요. 그 다음에 형제간 중에서 또 어떤 건강, 기운이 조금 막히는 해네요. 자, 이상부터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기토로 태어나신 분. 자, 기토도 땅 중에서 넓고 넓은 대지를 상징합니다. 예, 어머니의 품성을 가있던 저 기토. 네, 굉장히 중후하고 믿음직하고 신뢰와 신용을 중요시하고 만사 만물을 포용하는 어머니와 같은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런하고 희생봉사 등도 많다 보는데, 자, 희생봉사라는 것은 항상 내가 있은 후에 하셔야 됩니다. 너무 희생봉사만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저 기토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 이런 성격가 있는데 속도 깊죠, 그죠? 이런데 특히 저 기토가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희생봉사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나를 챙기신 후에, 내가 있은 후에 희생봉사입니다. 자, 이러한 기토가, 속성을 가진 기토가, 자, 갑신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어떤 재능, 능력이 잘 좋아졌거든요. 야, 근데 저거는 타고난 능력인데, 저거는 배워서, 어릴 때부터 총명한 능력, 총명을 한 능력인데, 어려서부터, 배워서 총명한 게 아니고 타고날 때부터 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변이 총명하거든요. 말과 행동이 총명하고 똑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기인의 형태이거든요. 자, 저 재능은 본인이 끝까지 나중에 가서 잘 살리게 되면은 저것은 언론과 관련 언어를 쓰는 쪽, 그러니까 교육계통이라든지 뭐 언론이라든지 뭐 광고, 홍보, 뭐 외교, 뭐 사교술 등등, 자, 이런 쪽에 저거는 재능을 발휘하는 능력이거든요. 저거는 배워서 똑똑한 되지 않고 타고난 천성이라 보시면 되는데, 자, 저 재능은 잘 타고났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서 어떤 관이 잘 주어졌는데, 저 관도 반듯한 관인데, 권력이죠, 그죠? 조상들과 관련된 자리인데, 자, 문제는 본인이 저 관을 취할 수도 있고 깰 수도 있어, 보니까. 자, 그거는 사주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기토가 갑신년에 태어나게 되면, 가정적으로 봤을 때, 특히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약간은 가정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재능, 능력은 좋은데,
가정적으로 약간은 그러니까 조상 쪽에서 한번 집안이 기울을 수가 있거든요. 기울게 되면은 그게 부모까지 영향을 내려오게 되면은 본인의 가정 환경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본인이 극복을 하면 극복의 대상이죠. 극복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나중에 훗날에 큰 이걸 재산으로 쓸 수 있거든요. 저 재능을. 네. 설사 이 기토가 가정적으로 좀 어려워도 본인은 별로 어려운지 모르고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낙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자, 이러한 특성이 주어졌네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양면성으로 지금 주어졌는데, 자, 이러한 기토가 태어난 계절별에 대한 특성이 있거든요. 태어난 계절이란 것은 본인의 적성, 직업과 밀리면 관련이 있어요. 자, 이 기토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떠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관이나 권력, 인연이 주어진 거는 좋은데, 이 관 권력이란 놈은 내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 주인공이 되느냐, 안 그러면 내가 이 관이나 조직에 종속되어 가지고 말단으로 힘들게 하기 싫은 직장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자운하고 직결되거든요. 자, 한마디로 능력이 남편 만나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 관이라는 존재 자체가, 남편이라는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냐, 이 관건인데요. 자, 이걸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뿐입니다. 학무, 라이센스, 이런 쪽이거든요. 학벌. 지금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죠. 예. 자, 이 관운을 내가 주인공이 돼서 관의 주인공이 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좋은 남편 만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면은 오로지 공부, 학벌, 라이센스, 자격, 내공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잘 갖추어지면은 이 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한테 스트레스거든요. 이 스트레스가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를 괴롭히러 왔다가는 내 편이 돼요. 적군이죠. 적군이 내 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을 만드는 방법이 공부입니다. 학문, 학벌. 이쪽이 잘 갖추어지면 이 적군이 아군으로 바뀝니다. 하하, 좋죠, 그죠? 나를 괴롭히러 왔다가는 보니까 이 상대가 만만찮거든요. 그래 돌아서서 내 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죽으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학문, 학벌, 라이센스가 갖춰지고, 또한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로 많이 받아 모시면 좋아요. 기인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기인은 여러분 주변에 없고 주로 스트레스를 주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인데, 마찬가지 그 기인을 여러분들의 로 빠져들게 되면 기인은 여러분의 주변보다는 책 속에 많이 있거든요. 자, 훌륭한 동생의 훌륭한 책 속에 기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인을 여러분들의 한 분이라도 여러분들 제대로 받들어 모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관건은 학교 다닐 때는 죽으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학교 공부, 학벌 일찍이 좋아야 되고, 라이센스 자기가 내공이 갖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기인을 많이 만나시고 후원자를 모시면은 여러분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러면 관으로 성공하고 출세할 수도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훌륭한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 관도 좋고요. 예, 그렇네요. 자, 기토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죽으라고 공부하시라, 책 많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기토가 이제 여름에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공부, 라이센스, 학벌, 이런 쪽에 자격은, 이런 쪽이 잘 주어졌거든요. 자, 일단은 공부운에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좋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조상 쪽에서 주어진 저 재능, 끼, 저거하고 잘 어우러지게 되겠죠. 야, 이렇게 되면 상당히 수준이 있는 전문 자격, 실력을 갖춘 재능, 능력자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주 금상첨화네요.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 기능도 좋고, 출력 기능도 좋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조상 쪽에서 주어진 저 재능, 언어적 재능을 잘 써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교육계통을 가도 되고, 뭐 언론계통을 가도 되고, 뭐 어떤 뭐 예교, 뭐 이런 사교 등등, 하여튼 뭐 말과 행동을 하는 쪽에서는 다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도 전문성을 갖추고, 그죠? 자격을 갖춰가지고. 자, 기토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운이 주어졌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만 해도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한 개를 보면 두 개, 세 개, 네 개를 써먹는 어떤 그런 아주 또한 총명함이 있거든요. 다음은 기토가 여자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자분 같은 경우도 본인 능력 잘 발휘하면서 남편을 잘 요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네요. 예, 금상첨화죠. 그렇게 되면은.
자, 다음은 기토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제주꾼. 한마디로 호기심이 많고, 내가 좋아하는 쪽에 내가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상당한 재주, 재능. 저게, 조상 쪽에서 주어진 재능하고 같이 또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다재다능한 재주꾼이 됩니다. 아주, 대인관계도 넓고, 사회성도 폭넓고, 감정도 풍부하고, 이렇게 되면은 재주가 너무 또 많고, 너무 흩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재능, 재주가 약간 수준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재주, 재능, 내지 또 대인관계라든지 사회성이 너무 폭넓고 다양해가지고 약간, 굉장히 마당발이죠. 너무 오지랖이 너무 넓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잘못하면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내 실속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재능의 수준을 높이고 대인관계 사회성의 수준을 높이려고 그러면은 전방지축이 안 되려고 그러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내공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재능의 수준이 한참 업그레이드에 올라가거든요. 또한 사회성, 대인관계도 훨씬, 쉽게 말해서 절제된 재능, 절제된 기술, 절제된 능력, 절제된 사회성, 절제된 대인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이 능력이 고급화되거든요. 그래서 기토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능이 좋은데,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능력대로 내 재능대로 내 능력대로 살게 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남자와 남편에 대한 의지 심리가 굉장히 약해요. 이래서 어떤 그런 이성관계에서는 트러블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잘났죠. 그러니까 웬만큼 잘난 남자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오게 되더라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요. 자, 그것을 조금은 눈높이를 낮추셔야 돼요. 그러려면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돼요. 또한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로 많이 모시는 게 좋아요. 기인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과 비슷한 어떤 또래 내지 어떤 그런 사람이 많이 모여들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으시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책 속에 기인이 많거든요. 자, 그 기인들을 여러분 후원자로 모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수준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래서 죽으라고 학교 다닐 때는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따시고 평생 살아가면서 책을 많이 접해가지고 책 속의 기인을 여러분의 후원자로 많이 모시게 되면 여러분의 수준이 한참 업그레이드 되고 인생이 한참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재능꾼으로 타고난 거는 좋은데 관건은 그 재능을 여러분들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 능력도 잘 발휘하면서 남편도 잘 요리하는 본인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남편 요리하면 살면 되죠. 요즘 남자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죠? 그러면 금상첨화겠죠. 그죠? 자, 다음은 기토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자,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그쪽이 감각이 빠르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학가적인 재질, 재능, 어떤 마인드도 가지고 있죠. 그죠? 굉장히 현실주의자죠. 굉장히 판단력도 빠르고 굉장히 결단력도 있고 또 일도 잘하는 일꾼이기도 하고 그죠? 자, 이게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사업가적인 마인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자, 거기다가 조상 쪽에 주어진 저 재능, 끼하고 같이 연결되게 되면 이게 마이다스의 손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재능도 있고 굉장히 재물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재물이란 놈은 너무 내가 힘이 없으면 관리 통제, 내가 취하지는 못하면 내가 재물에 끌려가게 되거든요. 재물 따라 삼천리가 되기도 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기도 하고 속성속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확 일어났다가 확 사라지기도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겨울에 태어난 기토는 무조건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 본인이 내공을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큰 재물을 본래 관리할 수가 있고 이 재능 제주도 어떻게 수준 높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토가 본래 겨울에 태어나면 안 그래도 일이 많고 일복이 많고 남 위해서 희생봉사를 많이 하는 상황이 되는데 자, 그것을 방지하려고 그러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내공을 높이셔야 되고 또한 기인을 여러분 후원자로 많이 모셔야 됩니다. 내 기인은 어디에 있느냐
있습니다. 책 속에 많이 있거든요. 동서양의 책 속에 훌륭한 기인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기인이 많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평생 지금 학생이 있는 학생들은 주로 공부하셔가지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 특히 경제나 경영, 회계 뭐 이런 쪽 금융계통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안 그러면 뭐 기술계통 공부를 하셔도 좋은데요. 자, 그래가지고 전문적인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거기다가 평생 살아가면서 책을 많이 보셔가지고 책 속의 기인자를 여러분 후원자를 많이 모시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이 한층 고급스럽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업그레이드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죠. 그죠? 예, 관건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은 내 능력 발휘가 돈벌이 가지고 남편 도와줬다면은 남편이 나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오직 공부, 자격, 학벌,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다음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 기토가 신축년이 되면 어떤 운이 오느냐? 야,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예, 본인이 좋아하고 어떤 관심이 있는 쪽 한쪽으로 빠지더네요. 자, 이 예체능 쪽에 공부하신 분은 별로 문제가 될까지는 않은데, 순수한 인문, 학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못하면은 본인의 어떤 취미생활 내지 오락, 뭐 이런 쪽에 깊이 빠져들 수도 있어요. 야, 그거는 공부하고는 반대죠. 내년에 약간은 마음의 초점이 다른 쪽으로 방향이 좀 다른 쪽으로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외 육신적으로는 지금 부모는 별 문제가 없고요. 예, 육신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본인의 건강 이쪽은 좀 챙기셔야 됩니다. 네. 본인의 건강 이쪽이 조금은 침체되고 기후가 많이 뺏기는 해거든요.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은 더더욱 더 하네요. 내년에 할머니의 건강도 조금 챙기셔야 될 것 같네 보니까요. 자, 내년에 기토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경금으로 태어나시면, 자, 경금도 오행상으로는 금속, 쇠 내지 어떤 큰 바위를 상징합니다. 자, 이 경금은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좀 강건하고 강직하고 좀 센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경금이 사주 구조가 좋으면은 무관계통, 군인, 경찰, 검찰 내지 어떤 의료계통에도 많이 종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든 계통, 이런 쪽으로 거친 계통, 이런 쪽에 직장생활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이러한 경금은 기본적으로 의리, 정의 뭐 이런 쪽의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경금이 먹신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예, 첫째는 우선에 녹복이 주어진대요. 기본적으로 재물, 먹을 복, 내지 녹복, 재산복 이런 게 주어지죠. 옛날에 이 녹이라는 것은 벼슬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답을 줬죠, 그죠? 기본적으로 어떤 녹복이 주어졌다. 그리고 저 녹이라는 것은 본인의 어떤 몸과 마음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태어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게 본인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녹복과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태어났다. 거기다가 재물도 보면은 약간 크게 좀 주어져 있거든요. 저 재물도 만만치 않은 재물이네요. 나중에 본인의 어떤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면 저 재물을 본인 취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러한 경금이 갑신년에 태어나면 그러한 정보가 주어졌어요.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 그렇게 된 정보가 주어지는데, 자,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자, 태어난 계절은 본인의 진로 적성하고 직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자, 경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 물질과 관련된 쪽에 정보 감각이 잘 주어져서 한마디로 돈에 대한 감각 정보가 빠르죠.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 돈에 대한 길,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굉장히 결단력도 있고 일도 잘하고 이런 쪽이죠. 자, 특히 경금이 이렇게 갑신년에 태어나가지고 봄에 태어나게 되면 상당히 스케일이 있네요. 자, 저 재물을 본인이 충분히 취할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원래 재물이라는 놈은 내가 관리 통제하고 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금이 갑신년에 태어나가지고 본인의 뿌리가 튼튼한 상태에서 저렇게 재물이 잘 주어졌기 때문에 본인 사업이나 본인 일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구조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거기다가 공부만 조금만 가미가 되면은 굉장히 내공이 좋은 튼튼한 어떤 실력자이면서 재물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빠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보통 경금이 봄에 태어나면 공부를 잘 안 하고 달아들거든요. 본인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통발이 빠르고 현실적으로 똑똑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공부를 해가지고 이론적 배경에서 갖춰지면 저 재물을 굉장히 훨씬 고급적으로 고급 재물을 본인이 취급하고 다룰 수 있거든요.
자, 이 경금은 봄에 태어나면 본인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거든요. 특히 경제나 경영 이런 쪽, 금융계통 쪽 공부를 하셔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큰 일꾼이 될 수 있고 나중에 큰 어떤 CEO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은 경금이 봄에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달인데 자, 여름에 태어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과 관련된 인연이 잘 주어졌어요. 자, 이 관이라는 권력이라는 놈은 내가 갈자를 쥐고 내가 쓰느냐 주인공이 되느냐 안 그러면 내가 여기 애속 종속되어 힘들게 살아가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죠?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남편은 남자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남편 만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안 그러면 남편이라는 게 나한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다가올 것이냐 문제인데 자, 이 경금이 갑신년에 태어나가지고 본인 뿌리가 튼튼하거든요. 그러면 이 관을 본인이 충분히 감당하고 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안 그러면 내가 좋은 남편, 능력 있는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 관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네, 기본적으로, 경금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갑신년에 태어나면 이 관운을 본인 거로 잘 만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자, 경금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8, 9, 10월 달인데, 근본 뿌리, 그는 기본이 기초가 튼튼하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자본이 되고, 몸과 마음이 재산인 거예요. 네, 그 튼튼한 재산인데, 자, 연애에서도 또 그런 게 강하게 주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나치게 이제 주체성, 주관, 고집, 아집, 그냥 내 본인의 중심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하려는 이런 어떤, 약간 독불적인 장군적인 이런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부욕, 승패욕도 강하고 다 이런까지는 좋아요. 이 기초가 튼튼한 거죠. 예,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튼튼한데 자본이 튼튼한 거는 좋은데 이게 이제 문제는 쓸 용체가 잘 나와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태어난 일이나 시에 관이 나와 있으면 관 쪽으로 가가지고 권력을 취하게 되고 재물이나 물질이 나와 있으면 재물이나 돈을 취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나 재능이나 기술이 있으면 그쪽으로 취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금상첨화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 용체가 잘 안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노동 내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고 너무 아집 고집이 세어가지고 본인이 일을 그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경금이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저 강한 에너지를 어디에 쓸 수 있는 용체가 잘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그죠? 그게 관건이네 보니까. 안 그러면 그냥 육체적인 일을 하는 그런 쪽이 풀릴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예, 좋습니다. 자, 경금이 다음은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달인데 자, 겨울에 태어나야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꾼.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가 호기심이 있고 관심 있는 쪽에서 내 능력을 펴면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되게 조상 쪽에서 주어진 본인의 주체성, 주관하고 같이 어우러지 가지고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의 주체성대로, 본인의 고집대로 나는 내 능력을 펴면서 살겠다는 심리가 강합니다. 예, 프리랜서적인 심리가 좀 강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남자나 남편한테 의지하려는 심리가 약하고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 하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잘났죠. 그죠? 웬만한 남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남녀 간에 트러블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내 능력도 펴면서 살아가면서 남자도 잘 요리해가지고 일거양득으로 살아가면 가장 좋겠죠. 그죠? 요즘은 여자가 이렇게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죠? 예. 남자를 보조자 남자를 만나면 됩니다. 너무 잘난 남자를 만나려고 하면 아마 잘 안 만나지거든요. 자, 이렇게 능력자로 태어나겠는데 이 능력이 좀 더 고급화되려고 하면 공부 라이센스 학벌이 조금 첨가되면 아주 고급화되겠죠. 그죠? 공부를 조금만 하시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이 보이네요. 자, 저 능력은 기본적으로 어떤 언어적 능력도 되고, 어떤 재물을 보는 능력도 되고, 어떤 관을 취하는 능력도 되고, 뭐 어떤 형식의 능력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죠? 쉽게 말해서 이제 저 능력이 사용처가 또 다른 쪽에 또 잘 나와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그죠? 예, 재물 따라가도 되고, 관을 따라, 즉 권력을 따라가도 되고, 안 그러면 실제로 뭐 예체능, 어떤 뭐 기술적으로 따라가도 되겠죠. 그죠? 예, 기본적으로 경금이 겨울에 태어나면 능력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경금이 이제 내년을 한번 볼까요? 자, 내년 신축년이 되면은 경금은 기본적으로 학생이니까 공부운, 라이센스, 학벌은 어떤 이런 쪽에 좋은 소식이 있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굉장히 어떤 문서운이 좋다는 이야기는 공부를 하게 되면은 성적이 좋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내년에는 상당히 그 기인의 형태가 왔기 때문에 내년은 제대로 된 공부가 되는 한 해이거든요. 내년은 승부욕도 굉장히 강해지고 경쟁심도 강해지면서 승부를 거는 해네요. 자, 내년에 진로를 잡은 그게 본인한테 굉장히 좋은 쪽입니다. 그러니까 고2니까 진로를 잡겠죠, 그죠? 이과 문과도 진로도 잡고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쪽이 굉장히 승부를 걸어도 될 만한 그런 쪽이네요. 내년에 상당히 좋은 소식, 좋은 정보가 들어오는 한 해가 되고 공부도 굉장히 잘 되는 한 해가 되겠네요. 내년에 인덕운도 있네요, 보니까. 경금은 내년에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에는 상당히 좋은 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육친적으로 애로사항이 뭐가 있네요. 정관에 관계없고, 또, 모친의 건강이나 그쪽은 조금은 약간 염려가 되니까 좀 챙기시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본인의 건강도 조금은 챙기셔야 됩니다. 특히, 여름이나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본인의 건강 조금 챙기시는 게 좋겠네요. 겨울도 그렇나? 예. 크게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네, 내년 운 자체가 좋으니까요. 자, 다음은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자, 신금도 하나의 금속쇠. 내지 저 쇠는 금속은 정제된 금속, 내지 보석을 상징하고 비유하거든요. 야, 그래서 저 신금은 굉장히 잘났죠. 깔끔하고 아주 명품이다, 그죠? 보석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까칠하기도 하고 냉정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네. 하지만 보석이니까 봐주죠. 뭐 그 정도는요. 자, 그러면서 어떤 굉장히 정의와 의리, 뭐 이쪽도 굉장히 중요시인다 보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저러한 신금이, 자, 갑신년에 태어나면 어떤 정보가 주나 한번 볼까요? 네, 갑신년에 태어나야 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경쟁심, 승부욕 이쪽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자기 주체 주관도 강하고, 자, 그런 건 하나의 자기 무기가 될 수가 있죠.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재물이 주어지는데, 저 재물이 약간은 뿌리가 조금 약하거든요. 특히, 이제 갑신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주 전체적인 상황을 봐가지고 부모 쪽, 조상 쪽에서 조금 한번 가세가 기울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엎어 먹을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영향이 부모까지 내려오게 되면 어릴 때 가정 환경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가정을 거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게 본인의 어떤 극복의 대상이거든요. 자, 이걸 극복을 잘 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굉장히 저기 본인의 재산이 되거든요. 굉장히 경쟁심, 승부욕, 이런 것들이 본인의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가정 사정이 좀 어려우시다면은, 그걸 충분히 극복하시게 되면 나중에 훨씬 본인이 저기 무기로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게 태어난 월 일시와 관계가 좋으면은 별 문제 없이 가정 환경이 별 문제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자, 신금이 이제 그러한 어떤 정보가 조직전에 한마디로 승부욕, 승패욕, 경쟁심, 내지 어떤 뿌리도 튼튼하거든요. 이런 또 본인의 건강, 몸도 튼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자본을 미치로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그죠? 어릴 때 환경이 어떻든 관계없죠. 그죠? 자, 이러한 신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태어난 계절은 본인의 적성, 직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자, 이게 신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 물질과 관련된 정보, 감각이 잘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돈에 대한 감각, 정보, 굉장히 현실주의자이죠. 이름보다는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마인드, 재질, 능력이 주어졌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재물이라는 놈은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신금이 신금이 갑신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의 뿌리 건강이 뿌리가 튼튼하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재물을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본인의 사업 내지 본인 일을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직장 일을 하시면은 굉장히 직장에서 일꾼이죠. 아주 일을 잘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경제나 경영, 뭐 회계 이런 금융 같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시면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잘 공부를 잘 안 하고
알아들거든요. 왜냐, 현실적으로 똑똑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공부를 싫어하는데, 그렇지라도 공부를 하십니다.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 학벌이 갖추어지면은 이 재물을 훨씬 고급스럽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고급 재물을 내가 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렇지 않으면 단순 재물, 기능, 기술자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이 봄에 태어나게 되면 공부를 하기 싫어도 억지로 공부를 많이 하시라. 그리고 기인을, 책 속에 있는 기인을 많이 만나셔가지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후원자라 많이 모셔라. 특히 재물적으로 성공한 그런 기인을 여러분 많이 모시라. 그런 기인을 책 속에서 많이 모셔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큰 인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다음은 신금이 여름에 태어나면 한번 볼까요? 자, 여름에 태어나면은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 이쪽에 인연이 잘 되죠. 네. 자, 관이나 권력에 인연이 좋은 거는 좋은데 이 관이라는 놈은 특징이 있죠. 그죠? 내가 칼자루를 쥐고 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 내가 관의 종속 되어 가지고 힘들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직장생활 하기 싫은 직장생활 하면서 말단으로 살아가느냐, 이 관건이죠. 그죠?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관이라는 게 남편 운하고 직결됩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것인지, 안 그러면 남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인지, 이게 관건이죠. 그죠? 자,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뿐입니다. 네. 학문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자격증, 라이센스, 학벌 내지 내공 그쪽이 잘 갖추어지면은 내가 관의 주인공이 되어 가지고 관을 내가 부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관의 애속 종속되어 살아갑니다. 네, 그렇고 여자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쪽이 잘 갖추어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유능한 남편 만나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관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로 작용하거든요. 이 관이라는 놈은 기본적으로는 나를 억누르는 놈이 돼가지고 이게 적이라고 보면 적. 그런데 이 적군을 아군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기본 자격, 라이센스, 학벌, 실력, 내공이 있으면은 이놈이 와서는 나를 괴롭히러 왔다가는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질해요. 그러면서 이 적군이 아군으로 돌변을 합니다. 멋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관을 내 편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죽으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증, 라이센스, 학벌 그쪽을 갖추는 게 좋고요. 또한 기인을 여러분들 후원자로 많이 모시는 게 좋아요. 이 신금이 여름에 태어나면 주변에 기인이 많이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기인은 어디에 있느냐? 책 속에만, 책 속에. 동서양의 책 속에 기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많이 보셔가지고 그 속에 기인을 여러분들의 후원자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관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관에서 성공을 할 수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너희 남편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겠죠. 본인의 관도 물론 좋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로지 관건은 공부와,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니까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공부, 그러니까 자격증, 학벌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평생 살아가면서는 책을 많이 보시라는 거지. 책을 많이 보셔가지고 책 속에 기인을 여러분의 후원자를 모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예. 자, 다음은 이 신금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은 근본 뿌리, 근원이 튼튼하거든요. 그냥 근본 베이스가 튼튼한 거예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태어났다 생각.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튼튼한 몸과 마음이 곧 자산이고 재산입니다. 예. 자, 그게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잘 주어졌기 때문에, 자, 그것을 가지고 뭐나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갑신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더더욱이나 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하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주관이 강하고, 어떻게 보면 아집, 고집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이게 너무 강하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 건강, 몸과 마음, 주체성을 조금은, 본인의 고집을 조금은, 줄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너무, 본인 위주로, 본인 생각대로 밀어붙이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가을에 태어난 신금은 그 해 갑신년에 금몽과 어울려가지고 금의 기운이 너무
강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강한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를 쓸 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쓸모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처가 잘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 강한 기운은 어딘가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자, 그러려면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재물을 따라가서 돈을 구할 것이고,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관을 따라가서 권력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재능이나 끼, 뭐 어떤 기술 분야 이쪽이 잘 나와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또 어떤 재능을 발휘하게 되겠죠. 그죠? 자, 아무튼 이 신금이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튼튼한 몸과 마음, 자본을 가지고 사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금상첨화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용처가 잘 안 나와 있으면 약간은 고급 백수 내지는 어떤 육체적인 일을 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태어난 일이나 시에 이 사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굉장히 좋겠네요. 네. 신금 가을에 태어나면 그렇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태어나신 분, 신금은, 자,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꾼. 한마디로, 나는 내 재능, 호기심이 많고, 나는 내 재주, 내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야. 이런 심리가 강하거든요. 거기다가, 조상 쪽에서 주어진 본인의 주체성, 주관, 고집하고 어우러지 가지고, 나는 프리랜서로 살아가기도 심리가 강하거든요.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갈 것이야. 이런 식의 심리가 강하거든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심리가 강하다 보니까 남편이나 남자한테 의지하려는 심리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남녀 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 능력을 펴면서 살아가면서도 남편을 잘 요리해가 남자를 잘 요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눈이 높죠. 그죠? 그래서 웬만한 남자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래 결혼이나 이성관계가 조금은 껄끄러울 수도 있죠. 자, 그거를 가장 좋은 것은 내 능력도 펴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남자를 잘 이렇게 관리하면 되죠. 그죠? 예, 그러면 가장 좋습니다. 한마디로 신금이 겨울에 태어나면 능력적으로 태어났다. 프리랜서로 살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또 다른 쪽에 관이나 권력이 잘 나와 있으면 직장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저 능력을 가지고 재물을 따라가면 재물을 추구할 수도 있고, 그냥 그야말로 재능, 끼, 예체능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예전에 기술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관, 권력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저 능력을 어디에 쓸 건지는 태어난 또 일과 시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죠? 일단은 신금이 능력자가 태어났다. 거기서 조금 수준이 더 높아지려고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공부를 하시고 전문 자기 라이센스 학벌을 갖추게 되면 아주 수준 높은 어떤 그런 능력이 되겠죠. 그죠? 대인관계도 좋고, 사회성도 좋고, 감정도 풍부한데, 자, 거기다가 어떤 실력까지 갖추게 되면 아주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죠? 네. 자, 이상과 같이 계절별 특성을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자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음은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년이 되면은 신금은 어떤 아이디어, 발상, 상상력이 풍부해지는데, 자,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픽션을 공부하는 쪽은 좋습니다. 문학이나 예술 등등 이런 쪽, 그 다음에 아이디어 쪽, 이쪽은 좋은데, 순수한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 봐서는 이게 조금은 내년에 공부 이쪽에 조금은 약간 초점이 조금 방향이 흐트러지는 쪽, 초점이 아니고 방향이 좀 잘못 잡히는 쪽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공부의 방향을 바꾸는 건 안 좋아요. 공부의 방법, 틀을 바꾸는 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 새로운 기회 속이던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오히려 본인한테 마이너스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년에 문서이라든지 어떤 정보 이런 쪽이 현실적인 쪽은 그걸 믿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약간은 사기성 내지 어떤 트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수시 봤을 때는 내년에는 공부의 방향을 바꾸는 건 안 좋습니다. 방향을 바꾸게 되면은 그게 본인한테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특히 진로를 결정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본래 마음을 먹었던 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내년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엉뚱한 길로 갈 가능성도 많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네요. 다음은 신금이네. 육신적으로 애로상이네. 한번 육신은 토, 무튼 기토 별로 문제가 없고 금신, 예, 크게 문제가 없고 형제간의 운만 건강만 조금만 챙기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내년에 신금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특별히 잘 피해서 내년도 한 해도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임수로 태어나신 분. 자, 임수는 우리가 오행상으로 물 중에서도 큰 물, 바다, 호수, 뭐 강 같은 이 큰 물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임수는 굉장히 중후하고 속이 깊기도 하지만, 무토하고 다르게 실제로 속은 말랑말랑합니다. 플렉시블하죠. 감정도 풍부하고요. 때로는 감정이 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한 이 임수는 수의 특징상 지혜와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지적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자, 이러한 임수의 속성을 가진 임수가, 자, 갑신년에 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내 갑신년이라 갑신년이라 내 기본적으로 굉장히 내면적인 총명함을 타고났거든요. 이거는 배워서 학문적으로 똑똑한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본인이 어떤 진리나 어떤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깊이 빠져드는 쪽이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학문하고 같이 어우러지면 전문직 계통에 가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그쪽의 총명함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내면적 총명함이라고 그러는데 밖으로 확 드러난 총명은 아니죠, 그죠? 그냥 공부해서 총명함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학문이라든지 어떤 진리나 어떤 이런 걸 추구하고 탐구하고 이런 쪽에 학문이 잘 주어졌죠, 그죠? 예, 그런 쪽으로 그거를 가지고 본인이 나중에 어떤 학문 쪽으로 와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직 계통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는 쪽이죠, 그죠? 그게 이과든 문과든 관계없이, 그죠? 거기다가 식복이 일부는 주어졌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기도 하네요. 사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상 쪽에서 한번 식복이 있다가도 한번 크게 엎어먹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식복이 초반전에 좀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운이기도 하네요. 물론 사실 구조 따라 좀 다른데요. 대체로 그래서 아마 어릴 때 과정이 그게 아마 조상 쪽에서 부모까지 연결돼 내려오게 되면 어릴 때 과정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자, 그거는 극복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그거를 공부를 통해서, 어떤 학문을 통해서 내가 그걸 극복을 하게 되면은 아주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전문직 계통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네요. 자, 이제 이 임수가 기본적으로 식복이 있는데 이 식복이 중간에서 잘못될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네. 자, 이 계절별 특성 한번 볼까요? 자, 계절에 따라서 계절이란 것은 태어난 계절은 본인의 진로, 적성, 직업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능, 재주, 호기심이 강하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깊이 빠져들어 가지고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겠다는 한마디로 능력자로 태어났거든요. 자, 이런데 이게 이 임수가 태어난 조상 쪽에 공부운하고 학문하고 그 본래 내면적인 공부는 학문이죠, 그죠? 그쪽하고 잘 어우러지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전문적인 전문가 지식인으로 굉장히 살아가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 이 임수가 갑신년에 태어나게 되면 내면적 재능이라고 그랬는데 타고날 때부터 아니고 공부를 했을 때 똑똑한 재능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쪽 공부, 감정에 맞는 쪽에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가가 되는 그런 쪽의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타고날 때부터 어떤 그런 내면적인 총명은 아닙니다. 아니고 공부를 해서 총명한 쪽이네요. 특히 감정, 전문직 쪽에 공부를 하는 쪽이네요. 자, 이거하고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잘 어울리죠.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본인의 능력자로 태어났거든요. 본래 재능이 있는 쪽으로. 자, 그 능력하고, 조상 쪽에 주어진 이제 공부, 학문하고 가장 어울리죠. 이렇게 되면 아주 전문직 계통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문과, 이과 관계없이, 그죠? 특히 아마 이과 문과 관계없네요. 예. 예. 그래서 이 임수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나는 능력도 있으면서 공부, 학문도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아주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보이네요. 전문가로서, 그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본인 능력도 잘 펴면서 남편도 잘 요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임수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 물질과 관련된 정보가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돈에 대한 감각 정보가 빠르고 현실주의자이고 일도 잘하고 굉장히 결단력도 있고 통발이 빠르죠, 그죠? 자, 거기에다가 조상 쪽에서 주어진 이제 공부는, 학문은 기본적으로 이론적인으로 똑똑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똑똑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똑똑하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을
실천을 다 갖춘 그런 똑똑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사업가로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을 가진 사업가로서 그쪽을 고급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고급 직장, 고급 돈, 큰 재물을 다루는, 고급 재물을 다루는 전문 자격을 가지고 물질 재물을 다루는 쪽으로도 직장 생활에서 훨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네 보니까 완전히 전문성을 가진 재물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쪽이라 봐야 되겠네요. 본래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공부를 잘 안 하고 들었는데, 이는 조상 쪽에서 공부운이 주어졌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때로는 공부를 하기 싫어하기도 하죠. 현실적으로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요. 자, 공부까지 가미가 되면은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다음은 임수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면 공부운 라이센스 학벌운이 주어졌거든요. 야, 이게 조상 쪽에서 공부운이 주어지는데, 이게 또 공부운이 또 주어졌어.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공부운이 중첩, 가중되었어. 자, 이렇게 되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때로는 공부가 하기 싫어요. 배가 부른데 자꾸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식이니까. 하지만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내공이 빵빵하게 되면은,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쓸 것인지가 중요하죠. 자, 사용처가 잘 나오셨으면 좋겠죠. 그죠? 사용처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 만약에 어떤 재능이나 기술 쪽으로 있으면 그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재물을 취하고 돈을 취하게 될 것이고,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관을 취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일단 이렇게 어떤 전문 자격, 라이센스 학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 일시에 어떤 사용처가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죠. 이렇게 되면 이론과 실천을 다 잘 갖춘 사람이 되겠죠. 그죠? 한마디로 이제 그렇게 용체가 잘 나와 있지 않으면 단순 이론가 내지 어떤 상상력, 아이디어를 먹고 사는 쪽 내지 약간 고급 백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 하지만 언젠가는 이제 용체가 나오겠죠. 그죠? 운에서 반드시 오게 돼 있죠. 그죠? 강태공처럼 운이 너무 늦게만 오지 않으면 되죠. 가장 좋은 거는 본인 사주에 그 용체가 잘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자, 임수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부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임수가 겨울에 태어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 달인데, 겨울에 태어나려면 근본 베이스 기초가 튼튼하죠. 자, 내 몸과 마음이 건강히 태어나서, 자, 내 몸과 마음이 곧 자산이고 자본이죠. 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자, 거기에다가 조상 쪽에서 주어진 저 공부운, 본인한테 맞는 어떤 전문직 공부운이 다시 가미됐죠. 자, 이렇게 되면 내공이 아주 빵빵해져죠. 내공이 잘 좋죠. 자격도 갖춰지고 공부 학문도 갖춰졌으니까, 자,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이냐 중요하죠. 자, 사용처가 역시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잘 나왔으면 좋겠죠. 그죠? 재능이나 기술 쪽이 나왔으면 그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자, 재물이 잘 나왔으면 재물을 취하게 될 것이고, 내지 관이 잘 나왔으면 권력을 취하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사주팔자 자체에 잘 나와 있으면 가장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면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죠. 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용체가 팔자 원국에 잘 나와 있지 않으면은 단순 이론가 내지 어떤 망상가, 아이디어맨 내지 약간 고급 백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운에서 사용체가 쓸 때가 나타나겠죠. 그죠? 강태공처럼. 그죠? 강태공만큼 이렇게 운이 너무 늦게만 오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임수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몸과 마음의 자본이 튼튼하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임수가 이제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축을 보면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내년 상당히 공부운이 좋네요. 예, 어떤 공부가 잘 되고 좋은 소식운이 들어오고 정보가 들어오고 공부의 방향도 잘 맞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임수는 공부의 방향을 본인이 하고 있는 그대로 쭉 끌고 가면 됩니다. 내년에 시험도 상당히 좋거든요. 내년에 상당히 내공이 굉장히 피하면서 한 해를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개수로 태어나신 분. 자, 개수도 하나의 오행선은 물, 수를 상징하거든요. 자, 임수가 큰 물, 바다나 강이나 호수 같은 상징한다면 이 개수는 옛날로 말하면 겨울물, 운물문, 안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개수가 없으면 우리 인간이든지 사물이든지 다 살아갈 수가 없죠. 심지어는 이 빗물이라는 것은 무생물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수는 굉장히 쓸모있고 유용하고 항상
항상 어디 가나 환영받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말은 일복이 많다는 이야기죠. 일복,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를 많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개수가 여름이나 봄에 태어나게 되면 더더욱 그래요. 특히 여름에 봄에 태어나게 되면 너무 희생봉사 하시지 마세요. 본인 발걸음 챙기시고 본인 몸과 마음을 수성한 이후에 내가 있었는 이후에 상대방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심지어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개수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슬기롭고 지혜롭고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또한 언변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많아요, 개수가. 자, 이러한 개수가 자 갑신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갑신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부운이 주어진 학문이 주어졌네요. 자, 이거는 공부운 학문도 주어져 가지고 성장하면서 이론적으로 똑똑한 면도 있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함에 주어졌어요. 특히 언변적 총명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똑똑하고 행동이 똑똑하죠. 이거는 타고나면서 똑똑한 겁니다. 이거는 배워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개미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갑신년에 태어나게 되면 개수는 성장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학문적으로 똑똑해지는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재능을 끝까지 본인이 가지고 가면 좋겠어요. 자, 이 재능을 가지고 나도 가지게 되면은 아주 어떤 언변적으로 전문 자격을 갖춘 어떤 전문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요. 물론 사주 구조 따라서는 조상 쪽에서 한번 크게 엎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환경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보니까. 자, 그로 인해서 본인이 힘들 수도 있는데, 그렇거나 말거나 본인은 굉장히 즐겁게 행복하게 잘 성장하리라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정 환경이 어렵다 그러면 그건 극복의 대상이죠, 그죠? 자, 극복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그게 나중에 내 무기로 쓸 수 있거든요. 예, 물론 사주 구조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반반이거든, 보니까요. 이 개수가 갑신년에 태어나면 가정이 어려운 가정 반, 별로 문제 없는 보통인 가정 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개수도 태어난 계절별 특징이 있거든요. 태어난 계절은 본인의 진로, 적성, 직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개수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능력자, 재능, 재주꾼. 한마디로 내가 관심이 있고 좋은 쪽으로 호기심이 가는 쪽으로 호기심이 많죠, 그죠? 가는 쪽으로 나는 내 능력을 펼치면서 살아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이 재능, 능력하고 조상 쪽에서 주어진 저 학문적 재능, 능력하고 같이 잘 어우러지게 되면은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 기능과 출력 기능이 다 좋은 사람이죠. 아주 똑똑한 전문직 계통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갈 심리가 강하거든요. 자, 그로 인해서 남편이나 남자한테 의지하는 심리 약해요. 그것을 인해서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다소 서러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잘났죠. 그래서 웬만큼 잘난 남자 여자 눈에 안 들어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본인 능력도 펴면서 적당한 남자 만나가지고 그 남자를 내가 잘 요리하면서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면 좋습니다. 네, 그게 금상첨화거든요. 자, 이렇게 개수가 봄에 태어나게 되면 능력자다. 자, 그 능력은 조상 쪽에 주어지는 공부운과 아우러져가지고 공부와 함께 잘 조화가 되면은 아주 멋진 능력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자, 저 능력과 공부를 가지고 물론 재능이나 끼 쪽 내지 기술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재물 쪽에서 잘 나와 있으면 재물을 추구할 수도 있고, 또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권력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용도가 사주 전체로 봤을 때 일이나 시에 잘 나와 있으면 가장 좋고 금상첨화겠죠, 그죠?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떤 재능꾼으로 능력자로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네요. 자, 다음은 개수가 이제 여름에 태어나요. 여름은 양력으로 5, 6, 7달인데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감각 정보가 잘 주어졌어요. 한마디로 현실주의자죠. 일도 잘하고 판단력도 빠르고 통발이 빠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본래 이론적인 쪽에 약할 수가 있는데 이 개수는 갑신년에 태어나가지고 이론적 그러니까 공부도 해가지고 학벌도 자격도 주어졌죠. 이렇게 되면 이론에도 밝고 현실에도 밝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주 일꾼이 될 가능성이 많네요. 자, 이렇게 되면 저 재물을 내가 취할 수도 있어 보니까 내 사업을 해가지고 내 전문 자격, 기술, 능력을 가지고 저 재물을 내가 취할 수도 되고, 그러니까 하시면서 내가 내 일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되면 전문 자격을 가지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특히 경제나 경영, 회계,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금융계통 쪽에 가서 일을 하시면 아주 유능한 인물이 될 수도 있고, 그죠? 하여튼 직장 생활이나 직업 내 개인 일이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는. 네, 일단 재물이 좋습니다. 자, 근데 보통 여름에 태어나면 계속 공부를 잘 안 하고 달라드는데, 그래도 이거는 조상 쪽에서 공부를 주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공부를 하기 싫더라도 억지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재물이 훨씬 고급 재물을 내가 취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사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고급 재물을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개수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공부운, 라이센스, 학벌운 이쪽이 잘 주어졌거든요. 한마디로 공부운이 같이 주어졌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조상 쪽에서 공부운이 주어지는데 또 공부운이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공부운이 중첩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공부를 위한 공부를 많이 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고, 때로는 그러다 보면 공부하기 싫어요. 실적이 느끼기도 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꾸준히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학벌을 전문 자기 라이센스를 내공을 높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가지고 그게 내공이 빵빵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주 전체에서 또 다른 데서 사용체로 잘 나오시면 좋겠죠, 그죠? 자, 거기에서 만약에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따라가면 되고, 관이 있으면 관을 따라서 권력을 취하면 되고, 안 그러면 애체능이나 끼, 어떤 전문 기술 쪽이 잘 나오시면 그걸 따라가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이론도 잘 갖추어져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컴퓨터로 말하면 입력 기능도 좋고 출력 기능도 저는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설사 사주팔자에 그렇게 전체적인 사용체가 잘 나왔으면 좋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은 단순 이론가 내지 단순 어떤 아이디어맨, 상상맨 내지 고급 백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언젠가는 운에서 어떤 그 사용체가 잘 오는 때가 있겠죠, 그죠? 그때 굉장히 인생이 펼쳐질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죠? 강태공처럼 인생이 운이 너무 늦게 오지 않으면 됩니다. 네, 그렇네요. 자, 이게 개수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부운이 있다. 때로는 공부가 오는 슬럼프도 있겠지만 잘 극복하시라고 말씀드리겠네요. 다음은 개수가 가을에 했고 겨울에 태어나면, 자,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1달인데 근원이 풍부하죠. 기초가 튼튼한, 베이스가 튼튼한 거예요.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태어나는데, 몸과 마음이 자산이고 재산인 거예요. 예. 자, 거기다가 조상 쪽에서 주어진 이제 공부운이 이제 가미가 되면은 굉장히 내공이 튼튼한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능력자가 됩니다. 자, 이 능력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이냐?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재물이 잘 나와 있으면 재물, 돈을 따라가 돈을 취하게 될 것이고, 권력 내지 관이 잘 나와 있으면 권력을 취하게 될 것이고, 내지 애체능이나 끼 내지 어떤 전문 기술 쪽이 잘 나와 있으면 그쪽을 가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내 몸과 마음이 재산이면서 조상 쪽에서 주어진 공부, 자격, 라이센스, 학벌도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어딘가 잘 써먹게 되겠죠, 그죠? 혹시 사용체가 사주에서 잘 안 나와 있으면 그냥 단순히 이론가 내지 어떤 육체적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때로는 망상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하지만 운에서 언젠가는 사용체가 오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강태공처럼 너무 늦게만 오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이래서 개수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인 베이스가 튼튼하다, 몸과 마음이 재산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 개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계절별 다음은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이 되면은, 자,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오직 공부하고 중요하죠. 관리가 돼야 되는데, 내년에는 어떤 기본적인 상상력, 아이디어, 망상이 또 오는데, 자, 이것은 망상이나 상상력이기 때문에 픽션적이죠, 픽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능이나 체능 쪽, 아이디어 이런 쪽은 좋은데, 순수하게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 봐서는 썩 좋은 운이나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내년에 들어온 정보라든지 귀에 속기도 한 이야기들이 본인한테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약간은 안에 내용이 틀리기 많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공부의 방향을 바꾸시면 굉장히 안 좋아요. 내년에 잘못하면은 어떤 이상한 쪽으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이상한 소문을 듣고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귀에 속이다는 얘기는 듣는 게 안 좋습니다. 특히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 봐서는 지금까지 공부하는 진로를 확 바꾸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정보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다음 육친적으로는 내년에 육친적 개수는 부모님의, 그러니까 부친과의 모친의 양친의 다 건강 쪽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쪽이 조금 운이 좀 지체되게 되는 애 보니까요.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죠, 그죠? 네, 개수도 내년 한 해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적극적으로 피하면서 한 해를 잘 슬기롭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과 같이 2004년생 갑신생 원숭이띠에 대해서 내년 운세에 대해서 가끔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내년 운세보다는 본인이 태어난 띠와 관련된 내지 어떤 태어난 월과 관련된 어떤 진로 특성에 대해서 제가 큰 아웃라인에서 말씀을 잘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님들이 이 동영상을 좀 많이 보시고 자녀들의 앞으로의 진로 특성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적선 여러분과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합니다.